해당 질문에 대해서 아이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5등분으로 잘라달라는 요청에는 이렇게 반응을 했고요. 최근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로 인하여 촉법 소년 및 청소년 범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끔찍한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기사들만 살펴봐도 소년 범죄와 관련된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슈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대체 저 아이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왜 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미야구치 코지라고 하는 일본의 아동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일본의 의료소년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의료소년원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 중 약물 남용이나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소년들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기서 그는 비행 청소년의 뭔가 이상한 공통적인 특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사례가 바로 케이크를 정확히 3등분하지 못한다라는 특징이었습니다. 여기에 케이크가 있어요. 3명이 함께 먹는다면 어떻게 자르면 좋을까요? 모두 같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해당 질문에 대해서 아이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5등분으로 잘라달라는 요청에는 이렇게 반응을 했고요. 그렇다면 머릿속으로 추론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따라 그리는 경우는 어떨까요? 레이 복합 도형 검사라고 하는 복잡한 도형을 따라 그리는 검사를 아이들에게 수행해 보았을 때 이렇게 생긴 도형을 이렇게 따라 그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학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혹은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가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대상들은 강도, 강간, 살인 등의 흉악범죄를 저지른 중고등학교 연령의 비행 청소년들입니다. 이 소년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세상을 왜곡해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있는 도형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것조차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과연 사람들의 시선과 표정을 왜곡해서 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을까요? 실제로 소년원에서 상대가 노려본다, 날 보고 실실 웃는다고 상해 사건을 일으킨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만 확인해보면 전혀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는 힘이 약하다는 개인적인 특성 그리고 피해의식이 결합했을 때 어처구니 없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보는 힘 뿐만 아니라 듣는 힘이 약해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혼잣말을 멋대로 재해석하여 나의 악담을 하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듣는 힘의 결함에 해당이 되고요. 보는 힘과 듣는 힘이 괜찮다고 해도 상상하는 이러한 힘이 약해서 범죄를 일으키는 소년들도 있습니다. 상상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어떤 공상하는 것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 행동에 대해서 미리 결과를 예측하고 행동하는 것 또한 상상하는 힘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사람의 얼굴에 다짜고짜 주먹질을 한다거나 자전거가 갖고 싶다고 해서 길에 잠시 주차해 놓은 자전거를 가지고 도망을 가는 그러한 행동이 욱하는 성격 혹은 양심의 유무가 아니라 상상하는 힘에 어려움이 있다는 특성에서 발생한 행동일 수 있다는 점이죠. 이렇게 보고 듣고 상상하는 이런 것과 관련된 개인 내적인 기능이 바로 인지 기능입니다. 인지 기능이 어려움이 있으면 새로운 정보를 잘 받아들이고 잘 기억했다가 다시 필요한 곳에 잘 써먹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대중은 이 소년이 어떤 일을 얼마나 심각하게 저질렀는지, 형량은 제대로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주로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제대로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이 소년에게 어떠한 처벌을 내리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출소 후에 동일한 실수를 또 한 번 반복하게 될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낮은 인지 기능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접근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 역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사례들이 일본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한국과는 다르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2016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소년원에 있는 1080명의 보호소년 중 정신질환이나 품행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치료가 필요한 보호소년이 230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약 22.6%를 차지하는데 이 중에 37%가 지적장애 및 경계선 지능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지능이 낮다는 것은 곧 인지기능이 낮다는 말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적장애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등급이 분류되는 장애 영역이기 때문에 복지 서비스 및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정확히 마련되어 있지만 경계선 지적장애의 경우 장애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도 지원받지 못하고 학교에서의 좌절감은 점점 높아가고 또래 관계가 어려우니까 사회성도 점점점 떨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쌓이는 스트레스를 부적절하게 푸는 과정에서 범죄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은 많겠지만 적어도 그 주 원인이 인지 기능의 어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라면 곤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미리 발견해서 인지 기능을 높여줄 수 있는 특수 교육을 받거나 인지학습 치료 등을 받아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방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야구치 코지가 쓴 케이크를 자르지 못하는 아이들에서 등장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흉악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 중에 왜 인지 기능이 낮은 경계선 아이들이 많은지, 그리고 이러한 아이들의 범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본 영상은 경계선 지적 기능 아이들에게 있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워 드리기 위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이러한 의도가 잘 전달되길 바라며 그럼 다음번에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